이런 꼴 당하기 싫으면 남편을 잘 간수했어야지. 저는 20년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의 남편이랑 살고 있어요. 이제 그 여자의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죠. 압구정 현대 아파트 거실에서 라벤더 향의 디퓨저가 은은하게 퍼지는 공간 속에서 저는 천천히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버려도 될까요?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이 옥주가 아끼던 머그컵이에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제가 선물했던 거죠. 크리스마스 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옥주가 그러더군요. 너는 늘 좋은 걸 알아보는 눈이 있어. 난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때 저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제 손에 들린 이 컵을 옥주는 다시는 볼 수 없겠죠. 짐을 정리하면서 미소 짓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인지 아시나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오고 커튼이 살랑거리네요. 옥주가 고른 커튼이에요. 하지만 이제 곧 블라인드로 바꿀 겁니다. 제 취향대로요. 그래요. 내일이면 이 집은 완전히 제 것이 됩니다. 옥주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겠죠. 거실을 둘러보니 이 집에 처음 왔던 날이 떠오릅니다. 10년 전 옥주가 결혼하던 해였어요. 집들이를 한다고 친구들을 불렀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수 씨를 만났어요.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서 와인잔을 들고 있던 친구의 남편. 단정한 슈트의 차분한 목소리. 처음 본 순간부터 제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악수를 나누던 순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 부드러운 손길을 잊을 수 없었어요. 옥주는 남편을 자랑했어요. 든든한 사람이라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본인을 사랑해 준다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네. 너랑 잘 어울린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속은 복잡했어요. 저는 자꾸만 그의 시선을 쫓고 있었어요. 그는 와인잔을 기울이면서도 가끔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 눈빛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옥주의 집에 놀러 왔어요. 같이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옥주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이 마냥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가끔씩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남편이 요즘 너무 바쁘다고 주말에도 골프만 친다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도 줄고 여행도 가지 않는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저 남자 외롭겠구나. 그렇게 저는 조금씩 가까이 다가갔어요. 친구를 위하는 척하면서요. 옥주가 힘들어하면 위로해 주었고 남편이 바쁘면 대신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도 저를 필요로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대화였어요. 점심시간에 가벼운 문자,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듯 커피 한 잔.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호텔 로비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던 날이었어요. 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손가락으로 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손도 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변했어요. 더 이상 죄책감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흥분되고 짜릿했어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옥주가 지켜야 할 걸 지키지 못한 걸 저는 대신 가지게 된 것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거실을 둘러봅니다. 백화점에서 골랐다는 수입산 가구와 옥주가 신혼 때 샀다는 대리석 식탁이 보이네요. 이제는 제 것이 될 공간들이 아니 우리의 것이 되겠죠. 진수 씨와 저희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거예요. 내일이면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나요. 옥주는 이 집을 떠나고 남편도 저를 선택했어요. 이 집과 이 남자는 이제 전부 제 것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 차례예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우연이었어요. 옥주가 결혼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우리는 여전히 자주 만났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옥주의 말 속에서 진수 씨에 대한 불만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죠. 결혼 전에는 다정했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연락도 잘 안 되고 주말에도 골프만 치러 다닌다고 하소연하던 옥주의 얼굴이 기억나요. 저는 조용히 친구의 말을 들어주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바쁘다는 이유로 외롭다고 느낄 거면 왜 결혼을 한 걸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저도 모르게 진수 씨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옥주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말 그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 그의 외로움을 알았을까? 저는 그 틈을 보았어요. 그리고 조금씩 그 틈을 제 공간으로 채우고 싶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옥주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미지근해진 커피잔이 놓여 있었어요.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 정말 미치겠어. 남편이랑 요즘 너무 힘들어.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옥주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요즘은 아예 대화도 없어. 퇴근하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만 보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힘들겠네.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기회가 왔다 싶었어요. 이 친구가 힘들어할수록 저는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진수 씨가 많이 바쁘긴 증권사에서 임원까지 달았으면 이제 좀 여유가 생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요새는 주말에도 골프장만 다녀. 나랑은 한 번도 안 가면서. 옥주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친구의 잔을 다시 채워주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대화를 시도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옥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시도는 했지.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아.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해. 저는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혹시 외도는 아닐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옥주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그럴 리 없지.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 내가 의심하는 건 아니고 요즘 그렇게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집에 없는 거 보면 혹시나 싶어서 말이야. 나는 친구의 손을 꼭 잡으며 안타까운 얼굴을 했어요. 옥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커피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옥주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경아, 나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 나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한 수를 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옥주는 내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진경아, 나 정말 모르겠어. 남편이 요즘 너무 달라졌어. 저는 일부러 놀란 척하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요즘은 아예 나를 피하는 것 같아. 퇴근하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고 밥도 혼자 먹고, 그리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옥주는 불안한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혹시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나도 바보같이 한 번은 물어봤어. 혹시 요즘 만나는 사람 있냐고. 근데 남편이 기막혀 하면서 대답하더라.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친구의 혼란스러움을 더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모르겠다. 근데 남자가 갑자기 그렇게 변하면 아무래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 말을 듣자마자 옥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옥주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나도 알아.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울먹이더군요. 저는 서둘러 달래는 척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승리를 확신했어요.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그녀는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며칠 후 우리는 강남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옥주는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듯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친구를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자 옥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젯밤에도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 그리고 씻지도 않고 소파에서 잤어. 저는 일부러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너도 이제 슬슬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그러자 옥주는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결정을 말하는 거야? 저는 천천히 옥주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을까? 내가 행복해질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옥주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옥주는 내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손에 쥔 휴지는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잠겨갔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옥주의 어깨를 토닥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옥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어요. 나는 일부러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손을 잡았어요. 밥도 따로 먹고 그냥 남남 같아. 나는 속으로 웃으면서도 겉으로는 한껏 진지한 얼굴을 했어요. 그렇게 사는 게 맞을까?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옥주는 흐릿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다시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알아. 그런데 쉽게 결정을 못 내리겠어. 난 아직 준호를 사랑하는데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관계도 있어. 내가 준호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 없는 거야. 너만 계속 상처받을 뿐이지. 그녀의 표정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는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서로 맞지 않는 거야. 이혼이 꼭 나쁜 건 아니야. 옥주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나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혹시 너희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다 마침내 옥주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어제 남편이 이혼하자더라. 나는 일부러 놀란 척하며 입을 트어 막았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했어? 어젯밤에 그러더라.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 사람이 그러더라.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데 이젠 끝내야 하지 않겠냐고.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어.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났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옥주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는 당연히 싫다고 했지. 나는 아직 포기 못하겠다고 했어. 그런데 준호가 그러더라.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거라고.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어쩌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옥주야 정말 괜찮겠어. 억지로 붙잡아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너만 계속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나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 그녀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일만 남았어요. 그날 밤 나는 준호 씨와 호텔에서 만났어요.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어요. 다 끝나가요. 곧 자유로워질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잔을 부딪히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 옥주는 내게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매일 밤 내게 하소연하던 친구가 그날은 조용했어요. 왠지 이상했어요. 하지만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언제든 그녀가 무너져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옥주는 갑자기 만나자고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림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했어요. 그 순간 직감했어요. 뭔가 달라졌구나. 우리는 늘 만나던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옥주는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어제까지의 무력한 표정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진경아, 너한테 솔직히 물어볼 게 있어. 나는 애써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야? 그런데 옥주의 다음 말에 손끝이 순간 굳어졌어요.
너 혹시 준호랑 연락해 본 적 있어? 나는 짧은 순간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어요. 하지만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 안 됐어요. 나는 일부러 놀란 얼굴을 하며 반문했어요. 갑자기 그건 왜? 옥주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면서도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냥 이상해서. 너도 알다시피 예전엔 바쁘다는 핑계로 내 연락도 잘 안 받던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나한테는 정이 다 떨어진 것처럼 행동하고. 나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치 위로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옥주야,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혹시 준호 씨가 그냥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옥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야. 뭔가 있어. 나는 확신해. 나는 조용히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상보다 빠르긴 했지만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순간이었어요. 나는 최대한 태연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옥주야, 그럼 내가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왜 나한테 물어봐?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냥 내 반응이 궁금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죠. 내가 왜 준호 씨랑 연락을 해? 옥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치 무언가 확인했다는 듯 했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친구가 의심하기 시작했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 싸움의 승리는 나라는 것을요. 옥주는 확실히 변했어요. 불안해하고 흔들리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대신 뭔가를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게 더 거슬렸어요. 나는 서서히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게 내 뜻대로 흘러갔는데 이제는 변수가 생긴 거예요. 며칠 동안 옥주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먼저 연락해 볼까 싶었지만 그럴 필요 없었어요. 그녀는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옥주는 내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할 얘기 있어, 만나자. 그날 옥주는 내 앞에 서류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안을 보고 나서야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호텔 로비에서 준호 씨와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차 안에서 함께 있는 모습. 나는 속으로 혀를 찼어요. 예상보다 빠르긴 했지만 준비해둔 대응이 있었어요. 나는 봉투를 천천히 닫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옥주는 눈물을 참는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럴 줄 몰랐어.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옥주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걸 어디서 구한 거야? 사설 탐정이라도 쓴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한쪽 입술을 씩 올리며 작게 웃었어요. 이제 상황이 내게 유리해졌어요. 옥주는 여전히 나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 왜 그랬어?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나는 일부러 피식 웃으며 대꾸했어요. 믿었다고? 너 정말 바보구나. 남편이 지겨워하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었잖아.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 나는 그냥 그가 필요한 걸 해줬을 뿐이야. 옥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손을 덜덜 떨면서 나를 가리켰어요. 너 진짜 악마야.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악마라고 해도 좋아. 그런데 어쩌지 이미 늦었어. 나는 그녀가 가져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어요. 그리고 차갑게 웃었어요. 옥주야, 너 이거 경찰에 가져가 보지 그래? 아니면 법원에 가져가든가. 그런데 말이야.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어요. 그건 변호사가 작성한 스토킹 신고서였어요. 나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솔직히 무서워, 옥주야. 요즘 내가 날 미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혹시라도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너무 불안해. 그래서 변호사랑 이야기했어. 이거 곧 경찰에 제출할 거야. 옥주는 숨을 헉 하고 들이마셨어요. 말도 안 돼.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나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옥주야, 남편이랑 이혼하고도 이렇게 집착하는 거 솔직히 위험해 보여. 사람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할걸? 남편 뺏겼다고 친구까지 미행하는 불쌍한 여자라면 다들 혀를 차겠지. 그 순간 옥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나는 그녀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이제 그만 포기해, 옥주야. 너 이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나는 그녀를 뒤로 하고 카페를 나섰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 씨라 정리됐어요. 이제 우리만 신경 쓰면 돼요. 이제 모든 게 내 것이 되었죠. 저는 아주 신나는 아침을 시작했어요. 새로 바꾼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한강은 언제나 멋졌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제 이 집은 내 것이니까요. 준호 씨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잘 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네, 너무 잘 잤어요.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저 벽에 걸려있던 옥주의 가족 사진은 이미 지웠어요. 대리석 식탁도 바꿀 예정이에요. 옥주는 그걸 신혼 때부터 아꼈다지만 난 별로였거든요. 이제 이 집에 그녀의 흔적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쇼핑을 하러 갔어요. 준호 씨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점심을 먹고 가구 매장을 둘러봤어요. 준호 씨가 고급 원목 테이블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건 어때요?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팔짱을 꼈어요. 좋아요. 우리 집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집.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전율이 돌았어요. 드디어 모든 걸 가졌어요. 이 집도 남편도, 이 삶도 이제 다 내 것이에요. 백화점을 나서는데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옥주였어요. 멀리서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난 모른 척했어요. 그녀는 내게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준호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뭐요 가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네, 가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백화점을 떠났어요. 옥주는 그대로 뒤에 남았어요. 마치 바닥에 박제된 것처럼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죠. 그녀의 인생은 끝났고 내 세상이 시작됐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준호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달콤했고 집도 더 이상 옥주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게 됐어요. 백화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던 옥주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그녀는 이제 끝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준호 씨가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이상하네. 회사 앞에서 누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난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어요. 설마요. 그냥 기분 탓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준호 씨는 같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어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현관 앞에 모르는 택배가 와 있길래 열어봤는데 안에는 찢어진 웨딩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새벽마다 느껴지는 그 인기척은 뭘까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는데 문득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창문에 어렴풋이 보이는 형체가 있었어요.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창밖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옥주였어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던 그녀는 이내 천천히 웃었어요. 그러곤 조용히 입을 뗐어요. 즐겁게 살아. 너한테도 끝이 있을 테니까. 순간 오싹한 한기가 등에 스쳤어요. 나는 얼어붙은 채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눈을 깜빡이는 순간 사라졌어요. 나는 급하게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창틀에 놓인 작은 쪽지가 바람에 나풀거리고 있었어요. 나는 손을 뻗어 그것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네 차례야. 친구의 남편을 빼앗은 게 아니에요. 저는 더 좋은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이 집도, 이 사람도, 이 삶도 이제 전부 내 것이 되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게 되더군요. 마치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하겠죠. 내가 벌을 받는 거라고. 하지만 사랑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대가는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친구의 인생이든 뭐든 말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위해 남의 인생을 짓밟은 여자, 당신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모든 걸 가질 기회가 있다면 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결국 후회하게 될 길을 걷지 않으셨을까요? 결국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